심사위원분들은 이제 준비 다 되신 것 같고, 자, 특별 세션 의료 해외 진출 프로젝트 투자 유치회.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더 컴퍼니즈의 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순서 저희 스타인테크 특별 시즌으로 함께 하게 돼 정말 영광입니다. 올해 15회차를 맞은 이 메디컬 코리아, 어제부터 지금 이곳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다양한 컨퍼런스들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세션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해외 진출하는 의료기관들, 그리고 그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스타트업들이 이제 국내 최정상의 바이오 헬스케어 투자를 하고 계시는 투자 심사역들의 이야기를 서로 나눠볼 수 있는 이런 귀한 자리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 총 4개 팀의 발표를 듣게 될 예정이고요. 각 벤처캐피탈 심사위원께서는 향후에 계속 만나보고 싶다, 이 팀은 정말 성장성이 높아 보인다 하는 팀에 픽을 주시면 됩니다. 각각 좀 인사 나누면서 오늘 어떤 취지로 심사에 임하실 건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마지막에 들어와 주신 우리 정보라 스틱벤처스 상무님, 오늘 어떤 취지로 나 좀 보고 싶다, 그리고 어떤 팀에게 인사 좀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스틱벤처스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투자하고 있는 정보라라고 합니다. 오늘 회사 기술의 독창성이나 시장 경쟁력하고 사업 계획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또 이 업계에 계셔서 잘 봐주실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정일영 신한벤처투자 팀장님,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오셨는지. 네, 안녕하세요. 신한벤처투자 정일영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흥미롭게 들을 것 같고요. 좀 이노베이티브한 그 회사 좀 더 관심을 갖고 미팅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와주셨는데 주총 어떻게 끝났나요? 네, 리젠트 파트너스의 김성욱 책임 심사역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리젠트 파트너스 김성욱 책임입니다. 오늘 되게 흥미롭게 잘 듣고, 그리고 좀 향후 좀 시장 성장성이나 좀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거 위주로 잘 좀 적극적으로 정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DTN 인베스트먼트의 김명진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DTN 김명진입니다. 저희 이번에 글로벌 헬스케어 의료관광 컨퍼런스에 여기 맞춰서 좀 글로벌 진출의 K바이오 좀 알려줄 만한 좋은 기업들 내용 설명 듣는 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만영 인터베스트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인터베스트 차만영입니다. 아침에 좀 일찍 와가지고 대표님들하고 이제 인사하면서 회사 소개 간단히 들었는데 상당히 재밌는 비즈니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지연 데일리 파트너스 팀장님, 오늘 픽 몇 개 하실 건가요? 4개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손지연입니다. 네, 저희는 바이오 헬스케어 많이 보는 하우스고요. 저도 이제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가능성들 많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많이 좋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 6분의 국내 최정상의 바이오 헬스케어 심사역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부터 그러면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세라크래프트의 조영준 대표님 모시고 IR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라크래프트의 조영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치과 관련된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과계에는 수많은 디지털 장비들이 보급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디지털 덴티스트라는 용어가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들이 서로 연동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도 제각각으로 흩어져 있고 융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미들웨어 기술을 활용한 치과 정보 통합 플랫폼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성원인데요. 저희는 2명의 치과 의사분과 2명의 전직 오스테오 임플란트 출신이 모여서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누구보다도 치과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과와 치과 기공소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치과에는 많은 디지털 장비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3D 프린트라든지 소형 밀링 머신까지 갖추어서 환자 진료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장비들이 제각각으로 운영이 되고 저 장비에서 생산이 되는 많은 의료 데이터들이 저 장비와 연계된 각각의 컴퓨터에만 저장이 되어 있지 그것을 한 곳으로 모아져 있다거나 그 데이터들을 한 곳으로 모으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들이 지휘자가 없어가지고 각각 연주를 하게 된다고 하면 소리가 엄청나게 듣기가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훌륭한 지휘자가 필요하듯이 훌륭한 지휘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들웨어 기술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각각의 데이터에서 나오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환자 진료에도 굉장히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치과 기공소에 전달하는 것도 아주 간편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병원에서 모아지는 이 의료 데이터들이 의외로 컴퓨터 디스크에 저장이 되는데 이 디스크에서 오류가 난다거나 누가 실수로 삭제를 해버린다거나 해서 데이터가 또 소실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또 막아줄 수 있는 또 방안이 또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기술을 현재 사용을 해서 문제점을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치과에서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오셔서 엑스레이를 촬영을 한다거나 또 구강 스캔을 해서 스캔 데이터를 획득을 한다거나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이 치과에서 사용하는 전자차트랑 연동이 되지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연동을 시키려고 하면 치과 의사분이 직접 또 연동을 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또 저 장비를 보급하는 업체에 연락을 해서 사람이 와서 연동이 되도록 어떻게 방법을 쓴다거나 아니면 USB를 사용해 가지고 수동으로 옮긴다거나 공유 폴더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폴더를 이용해서 또 연동을 한다거나 약간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약간 좀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자동으로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네트워크상에서 감지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채택해서 누구나 쉽게 장비만 꽂게 된다고 하면 자동으로 다 연동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환자분이 오셔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려고 하는데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위해서 입안을 스캔하는 구강 스캔에서 나오는 데이터도 필요하고 또 CT를 촬영해서 CT 데이터도 필요한데 이것들이 다 따로따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치과 기공소에 전달을 하려고 하면 각각의 컴퓨터에서 접속을 해서 USB로 다운을 받든지 이메일로 전송을 하든지 이렇게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치과 기공소에 전송을 해서 치과 기공소에서 CAD/CAM 디자인을 하게 되고 자동으로 또 밀링 머신을 이용한다거나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장치볼들을 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보험 청구라든지 환자 기록 같은 연동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것도 제대로 신경을 쓸 예정이고요. 또 클라우드 기반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는 장비들이 각각의 그냥 수동 방식으로 전송이 되고 옮겨지다 보니까 보안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것도 활성화되어 있어서 환자의 데이터가 외부로 노출이 된다거나 접속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어떤 민감한 정보를 못 보게 한다거나 그런 요구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는 준수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고요. 또 6번째로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장비들의 유지 보수가 현재는 제대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장비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유지 보수를 해야 될지 알 수가 또 없고 또 장비에 들어가는 각종 소모품이라든지 재료의 상태도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 플랫폼상에서 해결해서 장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출할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디지털 치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24년도 기준으로는 100억 달러인데요. 이게 연평균적으로는 거의 9%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는 200억 달러 수준까지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화되는 치과 기공소의 비율이 많아지다 보니까 과거처럼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렇게 뭐 인상체라고 해서 입에 껌 같은 걸 넣어가지고 본을 떠서 속골을 만들고 해서 작업을 하는 기공소는 점차 사라지는 것 같고요. 현재는 한 50% 정도의 치과 기공소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거의 뭐 80% 이상의 기공소가 다 디지털 방식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치과랑 치과 기공소 간에 이렇게 디지털 정보 전송이 필요한 시스템이 요구 사항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이렇게 뭐 데이터를 신속하게 보낸다거나 안전하게 보관한다거나 하는 문제점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진출하려고 하는 목표 시장이랑 고객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일 큰 고객 같은 경우에는 치과 병원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현재 한 200만 개 이상의 치과 병원이 존재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200만 개의 치과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3, 4개 정도의 디지털 장비를 보유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장비의 개수만 해도 뭐 한 1000만 개 정도 가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치과 기공소 같은 경우에도 뭐 밀링 머신이라든지 3D 프린터, 뭐 치과에서 쓰는 냅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을 보통 뭐 한 밀링 머신만 해도 많이 가지고 있는 기공소는 뭐 10대 이상 가지고 있는 곳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장비를 관리하고 그런 장비에 필요한 데이터를 또 어떻게 처리할지 그런 수요도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거고요. 또 치과 기공소에서 CAD 디자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치과 보철물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디자인된 그 CAD 디자인 파일을 소실을 한다거나 누가 누구 건지 못 찾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자동화 솔루션이 아마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수익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가지 정도 이렇게 잡아봤고요.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뭐 구독형 서비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형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요금 플랜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봐왔습니다. 저희의 일단 예상 매출과 성장 계획인데요. 목표치는 5년 안에 15,000개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를 할 예정이고요. 또 5년 차에는 연 800억 원의 매출을 달성을 하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 장비별로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따로따로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굉장히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개발된 솔루션 자체가 없다 보니까 많은 불편한 게 있고요. 이런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차별점을 주어서 확실한 성능 우위를 이렇게 갖춰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현재 개발 로드맵을 이렇게 잡아보았고요. 공식 출시 같은 경우에는 26년 2분기까지 이렇게 공식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 내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한 다음에 추후에는 이렇게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투자 유치 계획을 이렇게 저희가 잡아보았습니다. 전 세계에는 뭐 일단 200만 개 이상의 치과와 15만 개 이상의 치과 기공소가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된 채 운영이 되다 보니까 환자의 의료 데이터라든지 뭐 서로가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 뭐 피드백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가지고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 결과를 줄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 회수 상환 계획은 이렇게 잡아봤고요. 저희가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서 5, 6년 내에 최대한 성과를 이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This is the way라는 신념을 가지고 과거의 저런 복잡한 방식을 쉽고 편리한 방식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과거의 복잡한 방식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치과 치료에서 굉장한 불편감이라든지 치과와 치과 기공소 간의 연계가 전혀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라든지 환자 치료에서도 보철물이 안 맞아서 재작업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서 치과 진료의 새로운 기준을 또 저희가 제시를 할 예정이고요. 또 여러 가지 디지털 장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치과 산업계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이미 저희가 이 어느 정도 기반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참여로 인해 가지고 그 기반은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질의응답 좀 진행해봐도 될까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차만용 상무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그 내년 상반기에 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계신데 어느 정도 좀 진척이 된 거인 거랑 이 각각 장비랑 이 디지털 하게 되면 API나 이거 다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각각의 그런 제조사랑 어느 정도 협업이라든지 논의가 네.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 치과 디지털 장비들이 실제 API라고 할 만한 수준이 없는 장비들이 대부분이라 가지고요. 특정 폴더에 이렇게 뭐 특정한 파일이 이렇게 저장이 된다. 그러면 그걸 감지해 가지고 자동으로 플랫폼 서버에 업로드를 한다거나 뭐 신규로 출시되는 장비들이 만약에 API가 있다고 하면 그 API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API가 있는 장비가 몇 개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수작업을 해가지고 그런 점들을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완성도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스틱벤처스 정보라 상무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굉장히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 가진 회사를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저희가 진입 장벽이 아주 높은 비즈니스 아니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앞으로 영업하거나 저희 뭐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뭐 파트너들 확대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가질 수 있는 독보적인 경쟁력이나 뭐 차별성 이런 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 일단은 데이터를 자동으로 획득을 하는 걸 일단 제일 첫 번째 차별점으로 두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식이 의외로 또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쟁사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연결해 가지고 그 획득된 데이터를 또 자동으로 진료에 이용할 수 있는 치료 계획 수립까지 확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 확정된 치료 계획을 또 기공소라든지 치과 의사분에게 전달해 가지고 진료에 100%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라든지 약간 진료 수준이 낮은 국가들의 치과 의사들이 치료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한국에 있는 치과 의사분들 우수한 기술력이라든지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많이 도와줌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손지연 팀장님.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이제 경쟁사 대비 차별성이 좀 궁금했는데 이제 뭐 캐드캠 소프트웨어 뭐 개발하는 뭐 3쉐이프가 됐던 3D 프린팅 개발하는 뭐 바이오텍이 됐던 그들만의 이제 클라우드를 그러니까 기기와 이런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도 자체 제작해서 같이 배포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처럼 클라우드만 배포하는 기업이 아니라 이렇게 뭐 3D 프린팅을 구매하면서 같이 클라우드를 사는 이런 게 더 쉽을 것 같이 느껴져서 저희처럼 그냥 클라우드만 쓰는 모델을 채택을 할지가 조금 궁금했거든요. 이제 그들도 A부터 Z까지 모든 워크플로우를 다 구축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서 그런 회사 대비 그냥 저희는 클라우드만 제공할 텐데 어떻게 침투를 할지도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제 5년 안에 800억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자세한 레셔날레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3쉐입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클로즈 방식이다 보니까 자기랑 관련된 뭐 제품들만 이렇게 연동이 되는데요. 3쉐입 같은 경우 일단은 자사에서 나온 제품이 이렇게 CAD 디자인을 할 수 있는 CAD 프로그램이랑 또 CAM 프로그램 또 치과에서 쓰는 구강 스캐너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구강 스캐너 정보랑 CAD 정보랑은 어느 정도 이렇게 클라우드 방식으로 해서 연동이 되지만 CAD 정보에서 나온 디자인 파일을 3D 프린트로 전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타사 밀링 머신으로 전송을 한다거나 하는 게 또 되질 않고요. 또 치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디지털 CT에서 나오는 정보가 또 3 쉐입으로 또 전송이 또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3 쉐입에서 나오는 그 플랫폼에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파일을 실제 전송하는 곳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도 그냥 이메일로 전송을 한다거나 USB로 전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 일단 오픈 방식으로 해서 모든 제조사에 관계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은 뭐 전시회라든지 뭐 각각의 이렇게 지역에서 소규모 세미나를 한다거나 하면서 실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달성을 하려고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김명진 팀장님.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그 CMO 분이 오스템 해외 법인장 출신이시고 해서 해외 진출에 대한 의지 되게 있으신 걸로 보이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뭐 진출 계획이나 전략에 대해서 좀 없는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저희 그 CMO 분이 싱가포르랑 말레이시아 오스템 법인에서 법인장을 했었고요. 또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까지 본인이 다 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일단 그 해마다 열리는 치과 전시회가 이렇게 몇 군데가 있어서 그런 전시회 위주로 일단은 참여를 해서 홍보를 할 거고요. 또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에서 제일 큰 IDS라고 하는 치과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런 전시회에 참여로 해서 또 뭐 제품의 우월성 같은 걸 이렇게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또 뭐 미국에서 발행하는 뭐 치과 잡지 같은 경우에도 광고를 한다거나, 또 제일 좋은 거는 치과 의사분들이라든지 치과 기공사분들이 사용을 하면서 좋다는 입소문이 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분들 예상으로 이렇게 뭐 베타 테스트를 한다거나, 또 그분들이 모이는 이렇게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이랑 연결해서 홍보를 하면서 영업 전략을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김성욱 네. 책임심사위원님. 대표님,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이번에 투자 유치 50억 지금 예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뭐 5년 내에 기업 가치 뭐 3천억 요 정도 목표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요 3천억이랑 요 근거를 어떻게 산정하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거 같은 경우에 저희 일단은 경쟁 회사 중에 제일 작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3쉐입이라든지 뭐 엑소캐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요. 그 현재 스트라만 같은 경우랑 비교를 했을 경우에도 저희가 뭐 한 50분의 1 정도 가치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산정을 해보았습니다. 동일한 이렇게 내용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1등기 옆에 스트라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게 잡아보았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시간이 어느 정도 다 됐습니다. 발표해주신 조영진 대표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너무 예리하게 하셔가지고 긴장될 것 같아요. 네, 조금만 웃으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넥스트의 김종원 대표님 모시고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스트라스부이체, 셈베노, 니아오, 신짜오. 안녕하십니까? 경북 포항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공부하고 전라북도 전주에 주식회사 넥스트 대표를 운영하고 있는 김종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의 의료는 시간과 물리적 공간에 제약 없이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을 실현하고자 저희는 텔레메디슨 어플리케이션하고 이커머스와 메디컬 투어리즘을 통합한 비욘드 타임 앤 스페이스 BTS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여 년 동안 의료계에 몸담았습니다. 그 노하우와 그런 자신감으로 한국의 의료는 세계 1등 꼭 꿈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 의료를, 한국의 독자 기술과 브랜드를 세계로 수출하고 그 분야에서 넘버원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2020년도에 보건복지부 지역특화 의료기술로 처음
의료관광 어플리케이션 앱 닥터 JJ 전주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개발을 맡기고서는 도저히 제가 원하는 모델이 안 나와서 2021년도에 정부문화산업진흥원의 AI 교육을 마치고 미국의 온라인 교육까지 마친 다음에 처음 개발한 것이 중국하고 말레이시아들과 같이 팀으로 해서 피부 진단 앱을 개발해서 그걸로 한 상 받았고, 그리고 그 기반으로 해서 원격 진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산업진흥원장 우수상도 저희가 시상했습니다. 그걸 토대로 2022년 몽골에 저희가 원격 진료 앱을 처음 들어가서 몽골 울라바트 피부과에 같이 공동 사무실이 원격 진료 앱 사무실 운영하고, 앱만으로는 수익 구조가 어려워서 화장품을 거기에 수출하고 상담을 통해 화장품까지 거기까지 거래 가는 시스템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보건복지부 ICT 기반 사전상담 사후 기술을 중국으로 들어가서 영혼을 탈탈 털리고 나왔습니다. 중국이라는 곳에서 원격 진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몸소 뼈저리게 느꼈지만 덕분에 많은 노하우는 배웠습니다. 2024년도는 앱의 비즈니스 모델이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도모돼야 한다는 일념으로 저희가 화장품 자체 개발해서 브랜드까지 만들었고, 그리고 다이어트 하냐, 그리고 전라북도 전주의 산부인과 의사가 만든 우수한 의료기까지 몽골에 수출하는 업을 같이 병행했습니다. 2025년 최근에는 몽골의 행티주하고 동부 지역을 커버하는 원격 진료 앱을 사용하자는 계약을 맺고, 그리고 저희가 전라북도 전북의 문화산업관광진흥원과 같이 웰리스 의료관광 및 베트남 하노이의 뷰티센터 오픈,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사업자 등록까지 개설했습니다. 저희 전시는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있는 피부과입니다. 이름은 콩강 뷰티 헬스 센터입니다. 여기서 원격 진료와 같이 피부과를 같이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부과 원장 샌디는 저희 이제 영원한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역시 중국의 낙양에 저희가 원격 진료 사무실 운영했는데, 이건 잠정적으로 저희가 수립했습니다. 중국은 정치와 상당히 인연이 많습니다. 정치와 해결되지 않으면 비즈니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를 느껴서 이건 제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최근에 오픈해서 뷰티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뷰티 센터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 내부 인테리어 조금 더 보수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은 작년에 대통령 경제사절도 들어가서 피부과와 같이 계약 맺고 그 안에 화장품 판매하면서 거기서 원격 진료도 같이 도모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ICT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로 제조 수출 및 그걸 기반 수출하고 최종적으로는 의료를 해외 진출한 모델까지 완성하는 게 저희 사업 비즈니스입니다. 특히 제가 몽골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기반도 있고요, 관심도 제일 많고, 그리고 몽골의 의료 시장이 저희와 유사합니다. 특히 중앙과 지역 간의 의료 격차 심하고, 특히 이쪽이 비감염성 질환이 제일 많습니다. 비감염 질환은 뭐냐면 심장 질환, 당뇨, 고혈압, 비만하고 관계된 질환이 상당히 많고 한국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자 몽골의 보건복지부자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곧 있으면 여기에 도착할 예정인데, 이분이 정형외과 의사인데 원격 진료를 본격적으로 더 확대하자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2022년, 2024년 가지고 원격 진료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기반은 플러터 다트 기반입니다. 이게 범용성이 가장 뛰어나고 다른 의료기기를 인터페이스가 가장 수월하기 때문에 플러터 다트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저희가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는데, 원래 알리바바로 했다가 그건 좀 접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 시장으로 나가려면 현재 상황이 중국의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존의 그 클라우드 서버를 지금 바꾸는 작업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 비디오 화상 시스템은 웹 RTC 기법입니다. 이거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아주 심플하고 그리고 아주 범용성은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커머스를 구축하게 된 몽골에서 지금 큐페이와 소셜페이를 앱 내 연동하고 지금 준비 중이고 개발 착수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격 진료하면 의료 영상 정보 다이컴을 서로 주고받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다행히 이 다이컴 기술을 응집해서 보내는 기술을 가지는 국내 기업이 스타트업이 디컴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서 거기에 컨소시엄 해가지고 저 의료 영상 정보는 주고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운영해 보니 그렇게만 이용하는 빈도수입니다. 왜 그래? 이메일로 보내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몽골 의사들이 이렇게 많이 보내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전 관심 갖는 인바디인데요. 몽골의 비감염 진화를 낮추기 위해서는 개인의
그 체질량 지수를 측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바디 제품은 제가 여러 가지 제품을 보고 있는 한 가지 제품 컨택은 했는데 이 제품으로 앱 내에서 바로 연동해서 데이터 수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원격 진료 스마트 안경인데요. 요거는 중국에 최초로 시작했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료 방법 중에서 문진, 시진, 촉진이 있는데 시진, 즉 보는 것을 같이 공유하면 진단의 정확도는 높아집니다. 특히 수술방에서 지금 몽골 의사가 저를 통해 한 30명 연수했는데 수술방에서 수술하는 장면도 같이 충분히 공유해서 협진, 글로벌 협진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스마트워치는 개인적으로 아픔이 큽니다. 좋은 거를 쓰면 단가가 높아서 수출이 어렵고 그래서 중국 제품으로 저희가 인터페이스 해봤는데 애석하게도 진단의 정확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더 고민하고 숙고를 해야겠다. 이걸 운용하기는 좀 위험도가 크다. 그래서 저희 모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몽골에서는 자연스럽게 원격 진료 사용해라. 너희들끼리 환자끼리 우리가 다 제공해 주겠다. 다만 우리 한국에서들이 협진을 저희가 진행해 주겠다. 그래서 협진한 의사가 그 환자를 유치하는 걸로 제가 유치수를 갖고 그리고 그 기반으로 저희 제품을 수출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의료관광 유치 수수료, 원격 진료 앱 운영, 그리고 결제와 그리고 온라인 이커머스까지 같이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앱의 기반입니다. 앱 자체로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다는 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상당히 많은 특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기반의 주요 수출 품목을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체 개발한 넥스카라인데 멜라닌 세포의 이동 확산을 막고 기미 주근깨 방지라는 알파 비사부를 성분을 내서 저희가 넥스카라 브랜드를 새로 만들었고요. 올해 지금 다음 달에 출시 예정인데 여드름캐 닥터 넥스카라입니다. 여드름 전용 치료제 이거는 몽골의 피부과 원장이 원해서 지금 개발하고 다음 달에 시판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화장품 인증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 인증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요 고객사는 원격 진료 앱까지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모두 병원에 그러나 다만 베트남은 병원보다 뷰티 센터도 모든 치료나 시술이 가능해서 일단 거기 뷰티 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라북도 전주에 우리 산부인과 의사 원장님께 수출하고 만드신 독자적인 요실 의료긴 미니 슬링인데 요거는 제가 총판 받아가지고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올해 아마 몽골의 보험이 등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고민입니다. 몽골의 보험 등재가 되는 게 잘 수출이 되는 걸지 아니면 오히려 제약이 들지 이거는 조금 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효산한 가족 요양병원에 다이어트 한약하고 메디푸드를 현재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바로 몽골의 비감염성 질환 비만도를 낮추기 위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은 저희가 일단 무엇이든 간에 돈이 돼야 하기 때문에 사업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돈을 좀 벌어보겠다라고 구성은 했고요. 최종적으로 모델은 저희가 지금까지 2024년까지 수출로만 해가지고 약 2억 한 3천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은 저희가 좀 더 기대하는 게 앱내 이커머스도 하고 지금 몽골 행티주에 원격 진료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유치수로까지 한다고 하면 올해 매출이 좀 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2027년도에 행티주의 건강검진센터까지 개설이 된다고 하면 건강검진센터를 통해 가지고 받는 수익 여러 가지 개설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많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입니다. 저희 우즈베키스탄 직원인 어라스타 우즈베키스탄 통과를 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등학교를 IT 쪽으로 배워갔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중간에 있는 건 스님인데 제 동생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가 공대 나와가지고 같이 지금 하면서 화장품도 같이 하고 있고 앱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 지사장인 바야르마 이 친구는 몽골 피부과 샌디 원장이 딸이기도 합니다. 약간 볼모로 잡아놓고 직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외 주요 파트너 중에 어드는 유학과 저희가 메디컬 투어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 공단 하지은 한국명 하지은입니다. 같이 뷰티센터 공동 운영하고 있고 우리 피부과 원장 닥터 샌디는 저하고 반지도 주고받았습니다. 평생 가자.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몽골에 많은 의사를 연결해주고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우리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테 종합병원 그 피부과 원장인데 이 친구도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제가 매달 $300씩 해가지고 저희가 수술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병원에 몸담으면서 앱도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전라북도 1호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모든 걸 경험하고 해봤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든 어떤 상황이든 충분히 제가 대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저의 꿈인 몽골의 행티주의 건강선지대 개설을 목표하고 있고 이거는 오늘 1시에 이제 몽골 의사 10명 와 있기 때문에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미팅하고 나면 이것도 저희가 곧 실현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울란바토르, 몽골,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더 나아가 타 국가까지 진출하는 세계적인 기업 넘버원 헬스케어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정일영 팀장님.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원격 피부과로 시작하셔서 원격 진단 그 진료 플랫폼으로 지금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에 진출을 하신 것 같은데 그 해당 국가를 선정하신 이유, 사업성이 어디 있다고 보셔서 선정하셨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진출 어디에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몽골은 처음에 저희가 보건복지 산업을 처음 진출한 가 거기였는데 거기서 피부과 샌디 원장을 만나면서 거기서 서로 잘 돼서가고 그 친구가 또 부탁한 여러 개 사업들이 있어서 거기서 시작했는데 다행히 지금 몽골은 3년째 하고 있는데 피부과 운영도 같이 잘 되고 있고 원격 진료도 잘 되고 있어서 환자 유치 작년에 저희가 거기만 순수하게 해서 350명을 유치했거든요. 그래서 몽골은 지속적으로 지금 행티주부터 시작해서 우문고비주까지 우문고비는 세계 5대 광산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종합병원들하고도 주지사하고 얘기가 잘 돼서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몽골은 워낙 탄탄하고 인구는 적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가장 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네트워크가 제일 탄탄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제가 계속 하는 이유는 제가 2년 전에 베트남에 출장 갔을 때 거기서 베트남 비행기 안에서 신문을 봤는데 베트남에서 국가 차원으로 원격 진료를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라고 해서 그 신문을 크게 보고 나서 베트남이다. 현재 지금 뭐 서울대학병원이나 차병원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여러 가지 KT가 들어와서 도움을 주고 있는 거 아는데 제가 그래서 시장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건 공산국가라는 거. 제가 중국에서 워낙 많이 고생해봐가지고 조금 더 고민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은 최근에 많이 관심도 높고 몽골하고 좀 붙어 있습니다. 몽골 안에 카자흐 몽골이고 카자흐 우즈벡이 있어서 인접 국가에 가까워서 또 연계가 잘 돼서 우즈베키스탄도 제가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 다음에 생각하는 거 지금 이제 저하고 대학원 박사과정에 같이 공부했던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오픈해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 친구 지금 들어오라고 하는데 제가 솔직히 거기까지는 아직은 조금 여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도 저희가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차만영 상무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업을 하셔가지고 듣다가 정신이 좀 혼미해졌어요. 조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회사가 조금 초기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사업을 해가지고 계속 뭔가 비즈니스를 확대하시고 그걸 통한 뭐 캐시플로우를 만드시는 건 뭐 당연히 요즘 같은 시즌에 더더욱이나 중요하긴 한데 조금 사업에 조금 약간 너무 스캐터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화장품도 하시고 IT도 하시고 원격 진료에 게다가 의료 쇼핑까지 너무 조금 약간 그러니까 다양한 사업을 하시더라도 발표를 하실 때는 조금 뭔가 엣지 있게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IR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주력 사업은 뭔지가 궁금합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격 진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쪽 기술 ICT 기술을 해서 이쪽으로 저희가 수익을 창출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격 진료는 사실은 국내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이고 불법이거나 제한적이고 해외만 지금 보건복지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해외 시장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 개인정보 보호부터 그리고 또 개인 그쪽도 자기 환자들을 그 바운드 안에 두려고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익 모델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사실은 뭐 이것저것 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저희 시도가 이런 것들이 지금 몽골이 이제 행티주에서 시작하는 게 잘 동부 지역까지 커버하는 게 잘 된다고 하면 3년의 노력이 이제 올해 결실을 보지 않을까. 어쨌든 저는 죽으나 사나 원격 진료 어플리케이션 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내고 그 자체로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원격 진료 앱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앱들 대비 우리 기술이라든지 우리 플랫폼의
어떤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몽골은 이클릭이라는 앱이 거의 근데 거기는 원격 진료라는 개념보다는 그 EMR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원격 진료는 거의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국은 너무 핫해서 저희보다 오히려 더 강합니다. 그래도 사실은 제가 중국 시장을 주저하는 게 그런데 그래도 제가 밀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들끼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만 기반이 한국의 의료가 같이 들어와서 글로벌 협진하는 가능 시스템은 없지 않느냐. 그거는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두게 거기서 수익모델을 찾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이것을 비용을 창출하고 주고받고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도 저희가 조금 더 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몽골에서 한 몇 케이스를 해보면서 충분히 몽골 시장을 워낙 우리와 가깝기 때문에 가능하다. 근데 몽골이 잘 구축된다고 하면 타 국가도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보라 사모님. 네, 저는 설명을 조금 더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발한 원격 진료 앱이 지금 보면은 대부분 워킹이 몽골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봤었던 많은 이제 의료 플랫폼 회사들은 해외 환자들을 국내에 유치하는 데서 수수료나 뭐 수익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각 국가 내의 앱으로 좀 타겟하시는 것 같아서 궁극적인 비즈니스 그러니까 종착역으로 보시는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 걸 원하시는 건지 좀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통 이제 대부분이 수수료를 통해서 운영을 하는 시스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수료 기반이 약합니다. 몽골도 3% 정도고 수수료 기반이 약하고 부가세 10% 정도 붙는 건데 부가세는 어차피 세금이니까 그래서 보통은 다른 앱들은 약을 배달해서 그 플랫폼으로 저희가 매출을 구축하고 있는데 사실 약을 딜리버리 하는 것은 어렵고 저는 약보다는 한국의 K푸드나 우리 한약이나 이런 제품들을 딜리버리에 인증받고 딜리버리 서비스로 해서 거기서 좀 모델을 좀 찾고 싶거든요. 약은 제가 솔직히 거기에서 특히 약도 지금 다이어트 한약도 인허가 받는데 바이오로 받을 것이냐 약으로 받을 것이냐서 이거 상당히 천지차이여서요. 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이제 뭐 대부분 다 뷰티 센터시고 한국에 있는 어떤 성형외과나 피부과랑 이렇게 네트워크에 대해서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걸로 보이진 않는데 그 몽골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그 로컬 비즈니스에서 원격 진료 앱을 하시면서 한국 제품들을 커머스를 얹어가지고 수익 창출하고 싶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현재 저희 효단한 가정의 뷰티 센터 운영하면 지금 현재 화장품 운영해보고 있고요. 뭐 저 서울의 강남의 아너치 성형외과는 지금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시장을 제가 보지는 않고요. 글로벌 시장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일단 돈을 만들어내고 있기는 하다. 네, 그 부분이 좀 또 방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표해주신 주식회사 넥스트의 김종원 대표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발표 모셔보겠습니다. 케어커넥스의 이승목 사업 담당 이사님 모시고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피부과 특화 관리 플랫폼 닥터 오즈를 운영하고 있는 케어커넥스의 이승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이렇게 많은 VC 분들을 한 번에 이제 저희 프로젝트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기간이 15분 정도밖에 없어서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플랫폼의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 이거를 만드시는 분이 현직 의사세요. 그래서 의사분이 직접 이제 그냥 단순히 사업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기획부터 개발 단계까지 운영까지 참여하고 계시고 그리고 현재 이게 이미 개발이 완료돼 가지고 MVP 버전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이제 저희 대표님이시기도 하고 원장님이 이제 원래는 의료는 안 하시고 사업에 좀 집중하고 계셨는데 오히려 이제 지난달부터 그냥 월요일 금요일은 이제 의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 이걸 쓰면서 일어나는 문제점이나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나
QA 같은 것도 직접 진행하고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큰 장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작부터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해서 이제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도 이제 시범 서비스하면서 났는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부분에서 이제 실제로 글로벌 향으로 개발이 돼서 서비스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보통 플랫폼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 EMR 시스템 해가지고 이제 대형 병원에서 그냥 특화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제너럴한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IT 플랫폼 해서 이제 중간에서 게이트웨이 하면서 뷰티 플랫폼 같은 거 할 때 이제 강남언니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저 모아주는 마케팅용으로 개발되는 거, 두 가지가 크게 많은데 둘 다 너무 공급자 위주로 좀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급 병원, 의원급 이제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직접 쓰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거나 특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자 중심의 그리고 의료진 중심의 경험을 구현하고자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페인 포인트를 보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고객으로서 느꼈던 단점 중에 제일 큰 게 예약 결제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예약할 때 현재 기준으로 한국에서 이제 어떻게 예약이 결제되고 있냐면은 상담실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그때 뭐 의사분 가능한가요? 이렇게 예약을 하거나 카카오톡을 하거나 문자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미스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도 나갔고 이슈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결제 같은 경우도 패키지 두개한다고 해서 한 번에 했는데 그 포인트 같은 것도 관리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얼마 썼는지도 다 다시 카카오톡으로 다시 와가지고 얼마 썼습니다, 얼마 남았나요? 또 계속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하는 부분이 좀 현재 시대는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앞서 뭐 발표하시는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좀 너무 오래되고 구식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의사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이런 EMR 시스템들이, 그래서 의료보험 계정 같은 거 되면서 이제 다 클라우드도 되는데도 다 이제 설치식 9세대형 EMR 쓰고 있고, 그리고 현재 또 HR 기능이나 다른 것들이 또 필요한 것들을 다 따로따로 쓰셔가지고 뭐 실제로 이제 의료진과 이제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여기 올렸다가 저기 올렸다가 다 또 안 맞아가지고 컨플릭트 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려는 페인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대형 병원 위주로 이제 너무 제너럴하게 하다 보니까 특히 성형외과, 피부과의 서비스에 안 맞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병원 아픈데 할인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게 뭐 여기만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거 판매할 때도 재고 관리 같은 것도 EMR에서 통합돼서 관리되면 좋을 텐데 이것도 따로 있고, 재방문 고객하기 위해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피부과, 성형외과도 그렇지만 피부과 같은 경우는 뭐 울세라든가 써마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부스팅 같은 거 3개월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3개월 있다가 리마인드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병원 원장님들이 저희가 사전에 이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너무 마음에 안 든다, 현재 시스템이. 그래서 뭐 7% 정도만이 만족하시고 93%가 되게 이것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서비스 피처고요. 크게는 이제 예약 결제해서 이제 원하는 의사분들을 이제 예약 결제를 하면 그게 이제 회원 관리 시스템으로 바로 이제 어드민단으로 넘어가서 내가 지금 실시간 고객 현안들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이것들도 다 칸반보트로 관리해서 한눈에 관리가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EMR 시스템하고도 저희가 연계돼가지고 전자의무 시스템이 돼서 보험 수가나 이런 것도 심평원으로 바로 연결돼가지고 이런 신청하는 부분까지도 다 세이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부과 성형외과의 특징이기도 한데 상담실장님들의 HR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단순히 근태 관리뿐만 아니라 어떤 고객이 어떤 컴플레인을 받았고, 그리고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업셀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KPI와도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 좀 더 병원에 특화되게, 피부과 성형외과에 특화되게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최근에 또 핫한 AI 에이전트 같은 부분을 써가지고 상담실장이 전화 받고 하는 부분까지도 CS 챗봇까지도 다 이렇게 저희가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실제로 사람을 한 명 정도를 안 써도 될 만큼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미 이 서비스들이 다 개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지셔닝 보면은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많은 병원에서 그동안에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B2B 서비스 플랫폼의 측면이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매장만 노출되는 게 아니고 4,500개 매장이 함께 노출되고, 그리고 여기 노출되는 것들이 다 할인해갖고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격 민감도가 높은 고객들, 내가 여기다가 돈 써가지고 했지만 그 DB가
플랫폼에 소속이 되고 자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하기보다는 마케팅 플랫폼에다 돈 내고 쓰는 거고, 결국 이것들은 나중에 현재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배민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간에 잘 됐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마케팅 플랫폼에서 광고 매출이지만 실제로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혁명을 일으킨다기보다는 혁신을 일으키고 그 이제 소상공인 혹은 저희 쪽에서는 이제 의원급의 병원이 실제로 서비스의 매력을 느끼는 것보다는 B2C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플랫폼이 그 부를 다 가져가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1등만 살아남아서 계속 경쟁해갖고 문제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는 좀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 모델로 좀 해가지고 왜 이 구독 모델이 의미 있느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실장 한 명 안 써도 돼서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3천만 원, 4천만 원 쓰는 분들 적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타겟팅, 리마케팅 해가지고 매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KPI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EMR 쓰고 계시는 50만 원, 80만 원 쓰시는 거 뭐 100만 원 쓰시면서 이거 모든 걸 하면서 더 세이브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리즈너블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계속 이제 현직 의사분들을 포함해서 저희 대표님을 포함해서 다른 분들하고 계속 하면서 가격대나 이런 부분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B2B SaaS 플랫폼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비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이 완료돼 가지고 서비스 중에 있고요. 안드로이드, iOS, 그리고 지금 요것과 연결돼. 이 왼쪽은 이제 고객들이 들어와서 예약했을 때 이제 티켓 나와 가지고 현재 내가 얼마 하고 잔액 같은 거 볼 수 있고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은 그것들이 됐을 때 환자 관리하기 위한 어드민 그리고 HR 마케팅 기능까지 이 모든 기능이 이미 개발이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또 서비스 플랫폼하고 이런 걸 만들면서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결국은 이게 얼마나 스케일빌리티 가지고 확장할 수 있느냐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루프 오브 컨셉까지는 괜찮은데 그럼 이게 진짜로 작동하느냐, 그리고 이것들을 했을 때 사람들이 돈 낼만 하냐라는 부분을 좀 저희가 이제 많이 고민을 했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원장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지점이 10년 동안 하면서 이제 17명 피부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한국뿐만 아니라 국내 해외에 이제 지점을 가지고 있는 오치안 네트워크라는 이제 브랜딩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세하게 좀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6개 이미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동남아 위주로는 싱가포르 지점, 말레이 지점, 그래서 말레이 지점 2개, 싱가포르 지점으로 해서 이미 9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중동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메디컬 스파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에스테틱하고 병원 사이에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의 곳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에스테틱하면서 기기도 좀 다루지만 인젝션 같은 거 하면서 비타민 주사나 뭐 영양 주사 같은 것까지도 좀 해결하는 곳이거든요. 거기도 여기는 좀 써 있진 않지만 한 5개 정도의 이제 메디컬 스파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도 저희 CRM 플랫폼이 다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중동 직영점도 아부다비 투자청하고 해서 이제 막 좀 논의하면서 합작 투자나 프랜차이즈 같은 거 하면서 좀 더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각각의 오치안 피부과를 비롯해서 지점 싱가포르, 말레이 지점에서 실제로 수익들이 잘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만드는 CRM 플랫폼, 이거를 하시는 오치안 네트워크를 운영하시는 대표 원장님이 이제 저희 이제 이 회사의 대표이사이시고요. 그렇게 뭐 아주대 수석하시고 뭐 어쨌든 좀 피부과 전문이시고 박사시고 약간 학회장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변에 의사분들 친구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의사하면서 이렇게 사업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피부과 의사분들이 이걸 만든다고 할 때 나중에 뒤에서도 나오지만 되게 적극적으로 이제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서비스를 하면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의사분들은 되게 괜찮은데 IT 이상한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돈을 막 개발하는데 개발이 안 돼요. 개발자들이 사기꾼이나 실력이 없다던가.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도 여기 IT에서 이제 20년 가까이 사업하면서 투자나 이제 뭐 창업 경력도 많고 제가 아는 최고의 개발자분들을 넣어가지고 이 서비스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투마켓 전략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금 말레이, 싱가포르 아까 해외 지점 기준으로 해서 이미 시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 이 시범 서비스도 아까 10K라고 하는 부분에서 작년 11월 기준으로 매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도 아까 지금 이번 달 기준으로 해서 1개 서비스 시범 서비스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작년 11월 기준으로 저희가 여기 파르나스 호텔에서 아마 사업 설명회를 한번 했어요. 투자 유치 설명회를 했고 그때는 이제 대상이 FNF 해서 이제 파트너 병원장들이 되실 분들,
저희의 서비스를 온보딩 하실 분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FNF 라운드를 3밀에 돌았고요. 그때 이제 모금액도 이제 한 사람당 10K를 맥스로 해갖고 25개 병원에서 이걸 서비스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돌아갈 버전이 나왔다라고 하면 올해 중에 25개에서는 다 투자 이 서비스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때 당연히 매출도 한꺼번에 날 예정이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금 서비스가 10월 달에 이 MVP 버전이 나와서 11월 달부터 그 서비스 버전 보여드리면서 FNF 라운드 종료하고 말레이시아 2개 지점 베타 서비스 시작해서 지금 한 3달째 돌리면서 이미 그때 이제 계속 이제 그 서비스가 쓸만한 부분으로 해서 그때까지는 그냥 인테그레이션해서 기존에 쓰시던 것과 저희가 쓰는 걸 이제 병행해서 사용했고 올해 저번 달부터는 이제 그 서비스만 저희 서비스만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월 달부터는 이제 시드 라운드 시작하고 서비스 상용화를 해가지고 한국에 25개도 바로 탑재를 할 예정입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3개 업체 말고도 지금 현재 아까 합작법인하고 그리고 지금 말레이시아하고 그다음에 중동 법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국 그쪽에 이제 여러 회사들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 쪽에서 특히 아부다비와 두바이 쪽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거기는 이제 한국 의사분들이 라이선스가 거기서 바로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러시아와 이제 아부다비가 그리고 한국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별도 시험 없이 바로 한국 오픈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하면서 이제 올해 안에 50개 이상의 병원의 온보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달 기준으로 해서 파트너 병원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25개 파트너 사업 완료했고 고객 금액은 250K 정도로 완료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시드라운드 10밀로 해서 이제 전략도 투자자 10% 신주 발행해갖고 모금액은 1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밀리언 포스트 밸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50개 정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현실적인 수치로 현재 올해의 매출이 될 거고 여기가 아까 10K 정도 했으니까 500K 정도의 매출이 좀 거의 확정적으로 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50개가 쓰고 있으면 1000개까지 늘리는 거는 저희는 그리고 그게 이제 한 지역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4-5개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나가면서 이게 확장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00개까지 확장하는 거는 50개가 무리 없이 돌아간다면 글로벌하게 몇 개의 지역에 이제 포인트를 꼽듯이 넘어간다면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모 버전 다 영상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좀 더 돌아가네요. 그래서 뭐 이거는 예전에 만들었던 부분이라 지금은 여기서 좀 더 많이 업그레이드됐었던 이거는 이제 데모 버전으로 만들었던 거라 현재는 더 UX나 UI가 더 많이 디벨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약 결제하고 나면 저렇게 티켓 나와가지고 이렇게 날짜 정하면 어떤 의사분 정하겠다. 그래서 예약을 따로 하지 않고 이 앱에서 바로 예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언제 예약을 했다, 언제다 이런 것들도 다 하고 거기 등급제나 뭐 이제 레퍼럴 시스템, 뭐 이제 포인트제, 그 포인트 얼마든 더 쌓으면 그런 것들로 막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고 리타게팅, 뭐 푸시, 뭐 이런 것들도 다 업데이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AI 피처도 이제 다음 버전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거의 이제 초기 단계는 만들어 가지고 목표는 뭐 3-4개월 안에 이 AI 피처까지 넣어서 어떤 질문을 하도 좀 NML 붙여서 뭐 어떤 질문을 해갖고 어떤 거 나한테 맞는 AI 추천해줘 뭐 이런 것들도 되고 자기 사진 언제 얼굴 올려갖고 괜찮은 나중에 내가 이 수술을 하면 어떻게 변할 거야 같은 것들도 서비스를 하게 하고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 관해 가지고 저희가 기술적인 배리어는 별로 없고요. AI가 어차피 범용 모델을 갖다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문제는 저희가 특화해 갖고 이 정보들을 다 해가지고 저희에 맞게 하면서 가격 경쟁력에 있게 저희 독자적인 것들을 만드는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학습시키는데 가격과 시간과 에너지가 좀 들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기술적인 배리어보다는 시간과 그렇게 각각의 국가의 지역에 맞는 적절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들을 모으는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2-3 달 안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맨 왼쪽이 비디오라서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펜딕스 같은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뭐 한국 시장 EMR 시장만 하더라도 이렇게 한 개 병원당 50만 원 정도에서 80만 원 정도 매출을 진행하고 있고 글로벌하게 이렇게 나갈 거고 저희는 사실 EMR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챗봇 시장이랑 CMR 시장이랑 이런 것들 다 연계해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인바이러먼트랑 저희 이제 고객 대고객에서 다른 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구체적으로는 각 국가별로의 저희가 그 경쟁사들 같은 것도 분석한 것도 다 있고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용한 것들도 다 있습니다. 매출 같은 부분도 프로젝션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차만영 상무님. 네. EMR을 EMR까지 다 만드신 거예요? 아니요. EMR 쪽은 아직은 아니고요. 네. EMR을 제외한 CRM 쪽으로 CRM만. CRM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EMR이랑 연동된다고 말씀을 주셨던 그 거는 부분은 아직 이 다음 버전 여기 AI까지 하고 지금 현재는 여기 좀 설명을 잘못했는데 CRM 쪽 이제 고객 대행 쪽에 완성돼 있고 그 EMR 중에서도 특히 한국에 연결돼 있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부터 하는 건데 해외에서는 EMR을 잘 안 쓰더라고요. 쓰는 부분도 좀 적은, 특히 동남아에서 특히 저희가 보험 수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글로벌하게 좀 그게 많이 쓰이는 거고, 피부 성형외과에 한해서 글로벌에서는 EMR 시스템이 개발할 건 되게 많고, 근데 그 개발하는 것들이 대부분은 정부와의 이런 보험 수가 문제, 승평과의 연관의 문제인데 이게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사업적 그것도 하고 기술 맞추고 이런 기간이 많이 들어서 해외 쪽에는 근데 그런 부분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지금 서비스 버전으로 아까 말씀드린 10K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글로벌 위주를 좀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그럼 CRM에 대한 부분이 메인이고, 네, 맞습니다. 향후에 EMR이랑 연동도 생각을 하고 계신? 네, 올해 안에 다 건가요? 업데이트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시드 투자를 좀 요청드립니다. 유비케어라든지 이런 회사들하고 그 논의가 다 되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자체 EMR을 만드시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보라 상무.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과 에너지가 좀 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CRM만 하면 저희의 자체 비용과 지금 버는 돈으로도 가능한 부분인데 EMR까지 개발하기 위해서 조금 더 추가 펀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정상무님. 네,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이제 CRM이 아까 중간에 쭉 보니까 다른 경쟁 이제 B2C 플랫폼과 다르게 우리가 이제 구매한 그 병원이 단독으로 뭐 마케팅에 뜨고 하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환자나 고객 입장에서 뭐 저 앱을 다운받으면 네네. 그 앱에서 자기가 갔던 병원만 마케팅이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그 병원에 특화돼서 병원에서 이제 이거 까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뷰티 쪽 시장이 워낙 이제 병원들끼리 경쟁하고 있는 그 광고 플랫폼의 유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단골 환자한테는 저 CRM을 깔아서 뭐 푸시 마케팅이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가격 경쟁이 심한 시장이라 한 개의 병원의 앱으로만 저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수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네, 맞습니다. 네, 병원에 그 사용하는 고객 의사분들이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많이들 동의하시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이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챌린지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진짜 병원 원장님들이 이걸 원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원장님 입장에서는 그걸 당연히 원할 텐데, 그래서 소비자가 거기 따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브레이크 다운을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저기는 가격 민감도가 높은 고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아까 말한 강남 언니와 이제 바비톡이나 여신티켓 이런 데 가가지고 할인해 준다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은 자기 피부에 대해서 이제 계속 관리가 되고 히스토리가 돼서 피부에 정말 이제 단가가 높고 지속적인 방문하는 고객들은 사실은 한 곳에 더 가고 싶어 하고 자기가 원하는 케어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저기서 약간 저희 이런 말을 뭐 대놓고는 못하겠지만 약간 뜨내기 같이 계속 여기저기 가던 고객들은 원장님들이 계속 고객으로 케어하고 싶지는 않아 하세요. 그래서 그 비율로는 따지면은 뭐 젊은 20, 30대 그룹이 아니라 30, 40대 오히려 더 큰 돈을 쓰고 고객 단가가 높고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저희가 리타겟팅으로 갖는 이제 VIP 유저들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견인하고 있다고 저희는 내부에서 이제 그 데이터나 자료를 보면서 느끼고 있는 거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약간 좀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원장님들도 원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한 번에 가면 한 2,300씩 긁어주는 맞습니다. 저희 나이대 고객들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니주란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막 이렇게 가격 경쟁하고 엄청 하게 한 요즘에 말씀하신 대로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3cc, 2cc로 줄이고 막 사실은 뭐 받는 것보다 더 싸게 하고 엄청 혼탁해 있는 시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지만 한국에서 그 시장을 노리다 보면 좀 글로벌하게 노리면서 K뷰티까지 연결해가지고 아부다비 투자청과 이게 한국 의사가 가서 한다 그래서 약간 고급 이미지로 좀 더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야 되겠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요. 예, 발표해 주신 우리 이사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드디어 네 번째 마지막 팀의 발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또 좀 한번 기지개 한번 펴주시고요, 심사위원분들. 네, 집중해서 마지막 팀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K닥의 문주영 부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를 맡은 K닥의 부대표 문주영입니다. 그 앞에 발표 잘 들었고요. 마지막 발표인데 시간이 조금 다소 그래도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당초는 좀 매우 짧게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조금 그래도 내용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K닥은 여기 이제 키워드를 제가 이제 고심해서 좀 잡았는데 진료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한국의 진료와 의료진이 키워드고요. 이분들을 해외로 직접 내보내서 올인해서 진료를 해보겠다 이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에서도 경쟁력이 있지만 해외 투자자나 해외 파트너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한국에 요청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별해서 양쪽의 시각을 가지고 선별해서 해외에 나가는데 직접 K닥이 투자도 하고 해외 파트너들도 투자를 하고 또 한국의 클리닉 파트너들도 지분을 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직접 해보자 이런 모델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비춰서 이런 일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닥은 그 해외의 바메드나 이런 그 의료 이 설립 및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해외에 있는 이런 회사와 이제 그 업무를 같이 하는 부분인데 같은 내용의 업무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유일한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비영리였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으로 의료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모델은 처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나 신뢰성, 독보성, 차별성 그리고 수익성에 있어서 충분히 담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익성 관련해서는 한국의 의료가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면 특히 한국에서 최고로 경쟁력 있는 분야를 선별해서 해외로 내보내고 비용 구조 관련해서는 이제 특히 이제 잠시 뒤에 인도네시아나 미국 이런 말씀 드릴 텐데 수가는 더욱 높고 한국보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수가가 뜻밖에도 해외보다 약합니다. 많은 분야에 있어서 미용 분야도 그렇고 그래서 수가는 더 높고 인건비나 관리비는 더 약한 이래서 수익성이 담보가 되는 모델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료 사태로 인해서 저희 미국 지사의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그 한국 의사들이 미국 진출하는 것을 도와주는 USMLE 사이트입니다. 하도 접속이 폭주해서 다운이 됐었다고 하고요. 여기에 미국 지사장께서 저희 K닥의 미국 지사장을 맡고 계시고 그분이 스스로 자원해서 원격 진료를 시작을 하셨는데 이게 수익성이 좋겠다 해서 발전시켜서 K닥이 지금 원격 진료를 주된 사업의 하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진원하고 또 많은 협조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일본 최대 의료 그룹이 찾아와서 한국의 의료인을 좀 수입하고 싶다 그래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도쿄 슈카이는 일본 최대의 세계 3위 정도 하는 그룹입니다. 수백 개의 병원이 있고요. 저 싱가포르하고도 일하고 있고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그 사업의 대표적인 그 두 가지를 아주 짧게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매우 짧아서 순식간에 지나갈 겁니다. 다만 이 하나는 인도네시아인데 뭐 전문 병원 K뷰티와 기회를 같이 하는 미용 전문 병원을 특구에 지으면서 한국 면허를 해주겠다 이렇게 돼서 동영상이 사실 굉장히 좋은데 시간이 워낙 짧다고 그래서 아주 줄이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잠깐만 보시죠. 네,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너무 짧았네요.
설명드리면 그 미용 성형 전문 병원을 발리 특구에 짓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세계적인 기관들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은 터키, 뭐 바디 컨투어링은 브라질, 나머지 그 성형 치과 이런 쪽은 한국. 그래서 K닥이 이거를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11월 11일 날 건물 준공 행사에 사진까지 올라간 가 있었고 올해 아마 8월, 9월에 진료를 개시할 일정에 있고 마케팅을 미리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인도네시아의 최고위급 그 장관님 사모님께서 오셔서 체험을 하시고 진료비를 1,000만 원 이상 흔쾌히 내시고 남이섬도 관광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또 하나는 원격 진료입니다.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사라집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을 위한 원격 진료 플랫폼 K닥 텔레헬스. 이것도 매우 너무 짧게 했는데 사실은 내용 굉장히 좋은데 이거 영화 감독이 찍은 건데 나중에 뭐 차차 기회가 되시면 전편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핵심인데요. 그래서 요 주력 사업과 요거를 좀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설명을 좀 하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지금 하는 거는 미국 원격 진료, 그다음에 K-뷰티 전문 클리닉을 인도네시아 의료 특구에 만들겠다. 그래서 여기 아주 경쟁적인 분야고 현지에서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리 K-뷰티에 대한 성과가 높은데 요거를 특히 발리에 한번 해서 파급시켜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저희 메인이라기보다는 뭐 요청이 와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 차원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싱가포르 보건부에서 찾아와서 한국의 의사 간호사를 수입하고 싶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한국 간호사 지금 4명을 합격시켜서 싱가포르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국 간호사분께도 해외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 특히 의사분들도 아까 얘기한 도쿄 슈카이부터 싱가포르에서도 앞으로 3년 안에 한 3,000개 병상이 늘어날 예정에 있어서 의사, 간호사 뭐 수천 명 필요하다고 합니다. 의사도 수백 명 필요하고 그래서 싱가포르 보건부 관리가 찾아와서 엊그제 저녁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재미있는 게 여기 MSO 이게 경영 지원이죠. 정맥 통증 센터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수가가 높고요.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정맥이 망가져서 동맥이 아니고 정맥. 이것도 설명하려면 뭐 1시간 2시간 해야 되겠지만은 이 미세한 정맥이 망가지면 거기에 판막이 망가지면 혈류가 역류하거나 정체돼서 통증이 발생한다. 그래서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건도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논의 중인데 정맥 통증 센터를 요거를 이제 사실은 저희 하는 비즈니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내부에서도 투자 검토를 하지만 해외 투자자들이 먼저 면밀하게 보고 자기들이 돈이 될 것 같은 거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1차 검증이 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도 그 아부다비에 있는 굉장히 돈이 많은 투자자께서 이 가치를 알아보고 한국에서는 돈 될 필요 없다. 자기들이 100% 되겠다. 그래서 4개를 만드시겠다고 4개를 두바이 또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도 만드시겠다고 해서 지금 MOU는 돼 있고 계약을 하러 오라고 그래서 조만간 들어갈 예정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고 또 하나 이제 줄기세포 랩도 이제 이게 중동 지역인데 뭐 랩을 통째로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런데 이제 저희를 찾아온 게 이제 기존에 뭐 이거 논의를 했는데 아마 워낙 금액을 비싸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기가 어렵다고 신뢰도 높은 K닥에서 좀 맡아서 한국의 최고의 줄기세포 랩을 만들 수 있는 데를 좀 연결도 좀 해주고 직접 좀 참여해서 운영을 의료진을 보내서 운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논의를 하고 있고 이것도 MOU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 내시경 센터 이것도 이제 최근에 뭐 초인류 기업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초인류 기업, 국제적인 초인류 기업과 논의 중인데 특히 인도네시아에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내시경하는 전문 의사가 한국의 500분의 1 뭐 이런 수준입니다. 현저히 의사가 부족해요. 그래서 내시경 센터를 먼저 만들고 몇 개가 성공하면 그걸 가지고 검진센터 100개쯤 만들어 보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과 피부과도 이것도 이제 대기업 투자하는 쪽에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고요.
중동이고, 그다음에 K-뷰티 센터는 런던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국 지사장이 이제 의사분이시고 요 한국 K-뷰티를 런던에 도입하고 싶다 그래서 활발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여기에 시간을 좀 제가 할애한다고 말씀드렸는데 K-닥은 설립된 지가 지금 4년 좀 넘었고요. 2021년 1월 1일 날 설립됐고 지금 4년째 됐습니다. 직원은 상근 직원이 한 10명쯤 있고요. 11명이 상시일하고 있고 저희 의사 회원들이 대부분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핵심 경쟁력은 진료와 의사분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말로 폭넓은 의료인 네트워크가 있고 그래서 미국, 일본, 영국, 한국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거는 해외 진출을 하려면 의료진이 핵심인데 저희는 의료진의 레퍼런스 체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해외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가장 적합한 가장 경쟁력 있는 의료진을 섭외하거나 내보내거나 논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그걸 알아보고 해외에서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내 8,104분이 계시고요. 미국에 아까 서버가 다운됐다는 미국의 회원 수 한국 의사분들입니다.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3만여 명이 여기 사이트에 가입돼 있으시고 일본에 5,400분, 일본에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영국에 1,200분 정도. 그래서 저희 그 설립은 그 내시경 전문의인 조승국 대표께서 뜻을 가지고 설립했고 특히 의사협회 공보이사 이런 걸 하면서 한국 의료를 좀 해외로 수출해 보겠다 이런 결의를 하고 창업 돈지를 모아서 이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국제 사업한 지가 오래됐는데 사실은 제가 국제 사업한 지가 이미 18년, 17년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아부다비 지사장 서울대학병원에 아부다비 지사장 했었고 성공 사례로는 서울대학병원이 그 쉐이크 칼리파 병원에 진출했고 그게 굉장히 적지 않은 딜이었는데 어쨌든 아부다비 그러니까 UAE 왕실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1년 한 2천억쯤 받아서 10년 받았으니까 한 2조 원쯤 받아서 잘 썼고요. 매니징 그 수수료도 운영 수수료도 1년에 한 80억씩 해서 한 10년 했으니까 한 8,900억 버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11년째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이렇게 국제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분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 신뢰도 높고 맨 왼쪽에 있는 분은 JCI 병원 인증하는 기관의 아시아 태평양 대표 맡고 계시고요. 현재 K-닥과 이제 뭐 거의 상근하다시피 일하고 계시고 자주 저희 사무실에 와서 여러 업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은 미국 지사장이시고요. 다 MD 분들이시고 저희 한국 의료를 해외로 진출하겠다고 해서 많은 좋은 기관들과 협약이 되어 있는데 특히 여기 저희는 봉사 이런 데도 관심이 많아서 여기 아프리카 미래재단 여기하고도 협약이 되고 특히 세계 태권도 연맹 이런 데하고도 MOU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의료 수요에 대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 신뢰도 높은 기관이라고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영국을 포함해서 여러 군데 의료진과 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쉐이크 칼리파 병원이라든지 힘찬 병원이라든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해외로 진출한 사례들의 그 협상 구조, 원가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쉐이크 칼리파 병원의 딜을 제가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구조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가지 사업 부문이 지금부터는 조금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 사업 부문이 있고 대부분 지금 이제 4가지 사업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설립되고 이제 코로나를 겪은 다음에 이제는 인플렉션 포인트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투자받은 일이 없고요. 주주분들께서 이제 증자를 좀 하시거나 또는 운영비, 컨설팅, 정부 지원 뭐 이런 것으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유지를 해왔는데 이제 드디어 이게 폭발하는 인플렉션 포인트가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 측면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진료도 올해 초에 시작해서 지금 30분이 진료를 마치셨고요. 올해 안에 한 3,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의 성과는 미국의 원격 진료에 참여하겠다는 내과 분야의 의료진 14분을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성과고요.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자체 개발하지 않고 미국의 이제 화이트 라벨드 미국에 있는 시스템을 빌려서 이제 하고 있는데 미국이 워낙 이런 게 늦어서 고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료는 시작했는데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시장 수요는 충분한 것 같고 그래서 국내 이 분야의 최고 전문 기업과 협의를 해서 그러면 좀 일정을 가지고 아예 시스템을 다 뜯어 고쳐서 좀 효율적으로 해보자 이런 논의를 하고 있고 상대방 기업에서도 매우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 금년도 하반기쯤에는 시스템이 매우 효율적으로 돼서 그 진료가 폭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원격 시장 규모나 이런 거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크다 이런 거고요. 매우 크다 이런 거고 특히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2자릿수 이상 매년. 그리고 수요는 많다. 한인뿐만이 아니고 여기 뭐 라틴계, 필리핀계, 중국계, 베트남계 뭐 많은 포텐셜은 뭐 너무너무 크다 이런 거고 비용은 저희 매우 합리적으로 해서 49달러 점심 뭐 49달러니까 뭐 크게 부담되지 않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중증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감기, 몸살, 뭐 간단히 응급 상황이 생겼거나 또는 약 처방이 필요할 때 1차적인 간단히 전화해서 저기 그 의사분들하고 상담하는 정도의 용도입니다.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사진 있는 분께서 이거를 풀타임으로 하고 계시고 해 보니까 병원에 근무할 때보다 오히려 소득이 못하지 않다. 병원에 근무할 때보다. 그리고 이 워라벨도 좋고요. 그다음에 노트북 가지고 있으면 뭐 어디고 가서 뭐 여행 중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전업으로 하고 계시고 저 여기 닥터분들 14분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만 효과적으로 돌아가면 상당한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플렉션 포인트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어쨌든 30명의 진료 재진도 발생했고요. 미국의 26개 주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한국 면허, 미국 면허 다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의료법상 완벽하게 다 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익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환자 수가 의사 1인당 3명, 5명, 10명이 되면 저희는 큰 돈을 법니다. 많은 돈을 법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료비를 지금 49달러 책정했는데 초기 이제 좀 저렴하게 책정했고 3차년도부터는 한 60달러 이상 가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분들 지금 14분 있는데 한 50분 이상까지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만 좀 개선이 되면 상당한 수익이 거둘 것으로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도네시아인데 저 인도네시아도 사실은 인도네시아의 투자자가 찾아와서 오랫동안 이것도 논의한 겁니다. 한국 의료 중에서 최고로 경쟁력인 거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 핵심 진료 분야를 선정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활발하게 논의 중이고 올해 8월 진료 개시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 VIP께서 오셔서 진료를 아주 만족하게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도네시아는 엄청나게 큰 포텐셜이 있는데 그 인구가 한국의 대체로 뭐 4-5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 인력은 한국보다 현저히 부족하다.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거는 그 정부 그 대통령 인도네시아 대통령께서 와서 참석을 하신 데고요. 이거 또 오픈할 때도 뭐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 지역에서는 한국 면허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의료기기나 이런 것도 한국 의사분들이 원하면 뭐 간이하게 해서 다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이고요. 4km, 1km 이 반경에 미용 센터를 세워서 인도네시아 2억 8천만 명 중에 해외로 나가는 사람을 나가지 않고 여기에서 그냥 진료를 받게 하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진출하는 게 아마 산부인과 중에서도 미용 산부인과 또 성형 산부인과라고도 하는데 좀 특별한 분야고요. 인도네시아 측에서 이거에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관 사모님께서도 이 시술을 받고 가셨고, 그다음에 치과, 미용 치과, 특히 미용 컨셉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성형외과 이런 분야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계약돼 있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돈을 넣고 클리닉 파트너들도 투자를 하고 현재 있는 또 투자자들이 시설을 대고 뭐 이런 구도입니다. 계약 다 돼 있고요.
수익 배분 구조 다 확정돼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인도네시아인데 뭐 시장이 크고 출산율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보시면 의사 수가 한국이 10,000명당 4배 정도 많고 산부인과 의사는 한국이 6배가 더 많고 치과 의사는 4.4배가 더 많고 내시경은 한국이 500배가 더 많다. 그러니까 한국같이 편하게 초음파 내시경 받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영국도 포함해서. 그리고 한국으로 미용 성형을 많이 받으러 온다 이런 거고요.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저희 클리닉 파트너는 마케팅 역량이 있는 데고요. 마케팅은 자기들이 맡아서 하겠다. 이미 100개 이상의 미용 의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20만 명의 DB가 있고 그 DB를 활용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저희 미용 산부인과 치과에 고객을 대겠다. 그래서 6월부터 예약을 받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케팅 역량은 현지의 강력한 파트너에 기대를 하고 있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병원이 운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선수들을 내보내는 게 저희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온갖 그 의료진이 나가서 편하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완벽한 서포트를 하는 게 K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관해서 이제 진료가 나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연관 산업, 뭐 의료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업체, 필러라든지 이런 업체도 같이 좀 나가게 해달라 이래서 계약되어 있습니다. 줄기세포 포함해서 저희 나가는 이 미용 산부인과 한국의 대표적인 데고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저기 유튜브 이런 데서도 최고의 조회수를 자랑하는 곳이고 소리가 날 것 같은데 안 나네. 치과도 오른쪽에 있는 분은 치과 의사협회 치무이사 2인자를 했던 분이고 현재 말레이시아에 가 있습니다. 한국 치과를 해외로 수출하고 싶은 사명을 실현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인도네시아 와서 같이 일을 합시다. 면허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과하고 있고요. 수익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수익이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우선 일개소죠. 지금 여기 잡은 것은. 하지만 미용 산부인과나 이런 게 만약에 발리에서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현지 파트너하고는 아니 뭐 10개, 100개는 못 만들겠느냐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잠재된 수요는 무궁무진한 것이죠. 한국에서도 이 수요는 예전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한 6년, 7년 전부터 활발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뭐 이렇게 핵심적인 건 아닌데 싱가포르, 미국의 간호사, 의사 내보내는 거 하고 있고 일본 뭐 말씀드렸다시피 하고 있고 요거는 한 명, 요걸 간호사만 잡은 겁니다. 한 분 내보내면 한 250만 원 정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 5차년도에 한 300명, 올해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4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MSO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병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죠. 그래서 뭐 분야의 뭐 선수들을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트웨어는 한 군데는 하고 있고 추가 한 군데가 곧 계약이 될 것 같고 조만간 맥스 10개까지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사분들, 대부분 저희 등장하는 인물들이 의사분들입니다. 대부분 이 분야에 다 대표적인 업력이 있으신 분들이고 또 건축도 세계적인 뭐 MD 앤더슨이나 이런 데를 설계했던 이런 분, 뭐 한국의 파르나스 이런 거 설계했던 분, 이분 건물에 저희가 K닥이 들어가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저희하고 사업을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강남 요지에 자기 건물을 매우 싸게 주셔서 저희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강남에 가까운 데 있습니다. 여기서 걸어가도 되는 거리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MSM 모델도 지금 뭐 3군데 금년도 하는 거는 금방 될 것 같고요. 아마 저희가 2000년도에 곧 다가갈 것 같은데 한 군데당 한 1000명, 1000만 원, 월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한 4000년도, 5000년도에 한 10개 정도는 어렵지 않게 할 거로 생각하는데 뭐 마음 먹으면 10개 이상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가 저희는 핵심이 아니고 해외이기 때문에 이거에 아주 많은 인력과 에너지를 쏟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3분 정도 초과했는데 제가 좀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이 파이낸셜은 이제 이익만 잡은 거고요. 저희가 아마 지금 대체로 이어 1은 지나고 이어 2 그러니까 대체로 한 10억 120만 불 정도의 이익을 내는
수준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요거는 현재 빙산의 일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만 압축적으로 잡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논의 중인 줄기세포 랩만 해도 딜 사이즈가 뭐 200~300억 이런 거고요. 정맥 통증도 4군데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상당한 뭐 그것도 단가가 세기 때문에 이익률 50%뭐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요 많고요. 그래서 요거는 현재 드러나 있는 것만 잡은 것이고 빙산 아래에 있는 것은 앞으로 이제 자리가 좀 잡히면 5배, 10배, 20배 대한민국 의료를 해외로 뭐 한번 뻗어나가 보겠다 하는 거니까 기반만 잡으면 10배, 20배 이상 할 것으로 기대하고 저희 그러한 역량이 충분히 있다고 자신합니다. 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스타트업을 모셨는데 스타트업이 아니네요. 네. 스타트한 지는 4년 됐죠. 네. 코로나가 있을게.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좀 코로나를 겪으면서 본격화되진 않았고 코로나 끝나고 작년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한 거는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달렸는데 현재는 입지가 좀 다져져서 해외에서도 신망 있는 기관들이 연락을 해옵니다. 최근에도 말레이시아의 싱가포르 옆에 조바루 주의 총리가 좀 보자고 해서 네. 논의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줄기세포나 우수 내시경 센터 또는 뭐 치과 이런 쪽은 다 아마도 이름을 밝히면 알만한 초인류 기업에서 관심을 보이고 지금 같이 좀 해보자고 언더 디스커션 중입니다. 네. 질문 네, 정일영 팀장님.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매출 추정 보니까 원격 진료가 그 비중이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네네. 메인으로 가져가실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아까 미국 지사장님이 그 원격 진료로 뭐 기존 풀타임을 하고 수익을 계시고요. 더 많이 버셨다 했는데 그럼 저희 K닥 플랫폼으로 원격 진료를 POC를 해보신 건가요? 네, K닥의 자회사고요. K닥이 대주주입니다. 네네. 저희 원격 진료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K닥 B2C, 사업입니다. 네. 예, B2C로 소비자도 저희 그렇죠, 플랫폼에 B2C죠. 네.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일반 병원들도 의료진들도 들어와야 되는데 의료진은 이제 K닥이 섭외를 해서 이제 모집하는 거고요. B2C죠. 네, B2C면 지금 현재 저희 소비자들이 뭐 국내, 해외 어느 정도 이거는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미국 의사들이 하는 거고 미국 교민들. 그럼 지금 우선 사용자 수, 가입자 30명이요. 수? 30명이 진료를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뭐 마케팅 지표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담기진 않아서 우선 30명 진료했다고 말씀드렸고 마케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그 단계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손지연 팀장님. 저도 원격 진료 수익 모델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제 한국은 이제 원격 진료에서 저희가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수익으로 이제 수취하는 게 문제가 돼서 오히려 이제 사스로 과금하는 식으로 가고 있다고. 불법이었던 적이 많았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은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러니까 합법인 건가요? 문제가 합법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합법입니다. 미국 면을 가진 분들이 합니다. 합법입니다. 처방전도 나갑니다. 네. 그래서 좋은 수익 모델이라고 저희 믿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이 정보라 상무님. 네, 저희 만약에 그러니까 한국 의료 서비스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해서 현실화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FI로부터 투자를 받는다면 지금 이제 수익이 아직 많이 나고 있는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날 걸로 예상되는 원격 진료나 뭐 그 MSO 같은 경우는 그냥 포캐스팅을 하면 되는데 지금 저희 조인트 벤처 형태로 비즈니스 확장하는 부분은 FI가 밸류에이션 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랑 지금 이제 투자자로부터 투자 받으면 투자자는 어떤 형태로 엑시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답변 드리면 현재 투자는 K닥에도 가능하시고 또 프로젝트별로도 저희가 JV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의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논의 중이고 그래서 그 프로젝트별 JV에 지분을 넣고 들어오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엑시스는 K닥은 이게 영리이기 때문에 상장 모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싱가포르나 특히 싱가포르 염두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이 계속 해외 이런 클리닉을 열어서 수익이 쌓이면 그리고 그게
미래에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충분히 상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해외에는 심지어 중동에도 이런 상장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상장 많이 합니다. 네. 한국만 이런 오너 병원인데 그거를 사무장 병원으로 불법화해서 하는 게 현실은 법이니까. 근데 해외에서는 뭐 한국에서는 사무장 병원을 하지만 오너 병원이죠. 지분을 가지고 경영을 합니다. 네. 네. 너무 열정적이시라 시간이 많이 오버됐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주시면. 뭐 마무리 이 좀 정도로. 해볼까요? 네, 예, 네. 지금까지 K닥의 문주영 부대표님이셨습니다. 질문 있으면 언제고 저희 뭐 픽을 하시겠죠 아마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네 팀의 발표를 모두 들었고요. 이제 각각의 심사위원분들께서 마음의 결정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쉬는 시간 잠깐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3분 정도. 그 사이에 저희 QR 하나 띄워주시면 여기 현장 오셔서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면 혹은 우리 이번에 발표한 팀들하고 네트워크를 하고 싶다 생각하시면은 여기에 설문 응해주신 분께 저희가 특별한 기념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특별한 달 항아리 오브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설문조사 하신 걸 알려주시면 저희가 드립니다. 그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잠시 후에 저는 심사위원분들 픽 결과로 만나뵐게요. 한 2분 뒤에 뵙겠습니다. 자, QR코드 다 설문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제품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아주 너무너무 기념품계에서는 꽤 값이 나가는 걸 준비를 했어요.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 네. 나가실 때 꼭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인센스도 준비했습니다. 인도에서 공수한. 자,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는데 자, 벤처캐피탈 여러분들의 마음의 이 픽을 이제 발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김명진 팀장님부터 그러면 순서가 오는데요. DTN 인베스트먼트의 김명진 팀장님 픽 몇 개인가요? 아, 개수를 말씀해. 네, 일단 개수 몇 개인가요? 개수 한 개고 K당만 제가 했고.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네. K당. 박수가 안 나오네요. 이 지금 설명의 취지가 그 해외 진출 프로젝트 투자 유치여가지고 가장 좀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 좀 전략이 구체적인 부분 때문에 선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가나다 순 김성욱 리젠트 파트너스 책임 심사역님 픽 몇 개인가요? 네, 저는 K닥이랑 넥스트 골랐고요. 예, 축하드립니다. K닥과 넥스트. K닥은 뭐 지금 국내 방금 너무 설명 잘해주셔가지고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선택을 했고, 넥스트 같은 경우는 그 어쨌든 해외에서 여러 사업도 경험해 보신 것 같고, 그래서 좀 관련해서 더 듣고 들어보고 싶어서 좀 선택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넥스트 K닥 2표. 네, 축하드리고 다음 가나다 손지연 데일리 파트너스 팀장님 픽 아까 네 군데 다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마이크 좀 들어주세요. 네. 두 군데 했고요. 예, 두 곳. 저는 세라크래프트랑 K닥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유는 넘어가고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걸로 그러면. 세라크래프트. 네. K닥 지금 계속 나오네요. 발표 너무 길게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정보라 스틱벤처스 상무님 픽 몇 개인가요? 네, 저 이제 최종 하나 선정했고 저희 K닥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K닥. 네. 해외 진출 관련돼서 좀 사업 전략이 좀 구체적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리고 아까 뭐 잠깐 질문 드렸지만 사실 이제 FI들의 엑시시나 뭐 투자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선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남았네요. 다음 정일영 신한벤처투자 팀장님 픽은 몇 개인가요?
네, 다 흥미롭게 들었는데 저도 K다 네, 픽했고요. 너무 몰표 아닙니까? 네, 그- 축하드립니다. 네, 진료를 해외 진출하는 이 BM이 좀 신선해서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픽을 하게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 네. 대미를 장식하겠습니다. 차만영 인터베스트 상무님 픽은 몇 개인가요? 네, 전 2개 했고요. 네, 저는 넥스트랑 케어 커넥스 2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는 우선 넥스트는 좀 다양한 BM을 좀 갖고 계셔서 조금 뭐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좀 포텐셜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했고 케어 커넥스 같은 경우는 좀 유니크한 CRM 서비스 모델을 갖고 계셔서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지가 좀 궁금해서 픽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픽을 받으셨는데 네 분 앞으로 나오셔서 소감 한 말씀 좀 듣고 저희가 행사는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야, 너무 몰표 아닌가요? K다? 몇 분이 고르신 거죠? 하나, 둘, 셋, 넷. 4표 받으셨고 문지영 부대표님부터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말씀 너무 길게 하셨어요, 근데.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 의료가 진짜 한류의 선봉에 서서 여러 가지 연관 산업에 파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2표 받으셨는데 우리 주식회사 넥스트 김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사실 2027년부터 이제 병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하면서 이거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은 위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뾰족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것을 꿈을 이루려면 그걸 하면 좋은데 그 하는까지 많은 그런 애로사항이 쉽지 않아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뾰족하게 조금 더 날카롭게 다듬어서 꼭 전라북도 특히 지역 중심의 특화된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세라크래프트 우리 조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예. 저희도 일단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좋은 솔루션을 개발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케어커넥스 이승모 기사님. 요즘에 나는 솔로 그런 거 보고 있는데 약간 픽 기다리는 기분이 이런 기분이구나 좀 느꼈고요. 네, 저희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픽업 많이 될 수 있게 좀 더 성장하는 회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 부대 세션을 준비하면서 또 보건산업진흥원의 이 의료 진출 과제를 또 하고 있는 기업들이라 정말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무에서 또 현장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이 세션 통해서 저희도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은데 이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심사위원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념 촬영하고요. 픽한 팀들 이렇게 또 따로 미팅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 세션을 잘 진행한 스타인테크 운영하고 있는 더 컴퍼니즈의 문경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